녀석의 눈이 멀어 무능력 군주로 회자되는 숙종. 정기인 한양대 명예교수는 그런 그를 한국사 최고의 경제 대왕으로 꼽는다. 특히 숙종에게 경제 마인드를 심어준 데에는 장희빈의 활약이 컸다며 그녀를 특출한 능력을 가진 여인으로 재평가했는데, 극심한 당장 속에 왕권을 확립하고 대동법의 전국적 시행으로 조선 후기 시장 경제 활성화를 이룬 숙종. 대한민국 경제가 뻗어나가기 위해 숙종에게 배울 지혜는 무엇인지 정기인 명예교수에게 듣는다. 네, 정기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학 교수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 소설을 쓸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보니까 역사 소설 중에서 경제 역사 소설 하나도 없었어요. 대개 이제 음모술수, 권력투쟁, 전쟁 이런 거니까 이거 내가 하기 딱 좋다 그래가지고 오랜 이제 거시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숙종 시대 때를 이렇게 한번 조명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공도 살리고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던 것도 하시고 그렇죠. 두 개가 이제 이루고. 딱 맞아떨어진 게 경제 역사 소설. 네. 숙종. 예. 숙종이 경제 대통령입니까? 경제 왕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세종대왕을 먼저 생각했었는데 세종대왕 때는 화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축이 없으니까 그분이 아무런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숙종이 화폐를 처음으로 전국에 유통을 시킨 아주 상평통보. 네, 상평통보. 그 전에도 상평통보가 효종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쓰게 만든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성리학의 대사대부들이 반대를 해서 통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이제 숙종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걸 강제 유통을 시킨다 보니까 경제가 그렇게 엄청 살아나게 된 거죠. 네. 보통 숙종하면 네. 장희빈 치맛자락에 그렇죠. 휘둘렸던 장희빈. 굉장히 숙종하면 장희빈인데.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왕으로 이제 드라마를 통해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가 보죠? 우리가 가만히 네. 보면 말이죠. 조선시대 그 수많은 왕 중에서 드라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왕이 아마 숙종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 본인 때문이 아니라 장희빈 때문. 장희빈 때문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그러냐면은 요새도 정적을 죽일 때는요 예. 스캔들 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여자 문제로. 예. 숙종이 워낙 위대하고 아주 그 완전히 독재자처럼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경제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사대부를 꺾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대부들 반대하는 그 학자들이나 그 대신들을 죽이거나 유배 보냈어요. 엄청 했어요. 환국을 4-5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분들이 숙종에 대한 복수전으로 나가는데 소위 장희빈을 이용해서 스캔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스캔들 앞에는 상대방 다 죽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숙종이 마치 플레이보이인 것처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선 역사상에 세종대왕을 능가하는 위대한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인현왕후를 내쫓고 네. 장희빈을 들여오고 이런 뭐 폐륜적인 왕은 전혀 아니었다. 그건 아니고요. 왜 인현왕후를 내쫓았냐면 그건 내쫓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숙종은 워낙 일벌레예요. 어떻게든지 백성들에게 입합에 소고기 묵국을 먹일까. 이거 가지고 평생에 이분의 정말 인권 왕입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맡기고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사대부들이 자꾸 반대를 하는데 그 백그라운드에 이제 인현왕후의 그 친가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서인. 네, 예. 서인이죠. 서인이죠. 그러니까 인현왕후를 데리고 있어가지고는 장희빈의 조언을 못 받습니다. 장희빈은 대단한 경세 여걸이에요. 네, 장희빈은 그러니까 시장 원리와 정글 법칙이 아주 뇌세포가 염색된 여인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9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일본어 역관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일본어도 가르쳐주고 또 아버지가 일본에 통신사를 갔다 와서 일본의 그 발전상을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개화된 아이니까 시장에 가서 하는 게 다르죠. 그래가지고 22살에 이제 그 장현이
욕심을 냅니다. 효종대체로 왕의 측근이 될 수 없을까? 그 방법은 숙종한테 후궁으로 집어넣는 거죠. 사실 보통 궁에 들어갈 때 13살, 그렇죠. 많아야 15살인데 아주 늦게 들어간 그렇죠. 거죠. 22살짜리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 22살이지만 가서 뭐 그냥 숙종이 한 방에 그냥 그 이 시장 마인드에 깨우쳐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던 거가 딱 맞으니까. 아까 미모가 아니라 시장 마인드에 그리고 유혹된 건가요? 미모도 또 얼굴도 뛰어났어요. 이뻤겠죠. 아. 네, 기록에 의하면 미모도 상당히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모에 그만한 경세적 지식이 있으니까 숙종이 네. 옆에다 했는데 인현왕후가 아무리 명문가의 딸이고 아무리 그 저기 훌륭하다고 그래도 있고. 부부라는 이유로 동침을 하면서 밤을 허비하는 게 아까운 거죠. 어머. 그러니까 내보내고 장희빈을 곁에다 두고 밤새도록 나라 어머. 나라 발전, 경제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런 거죠. 어째 드라마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런 네. 장면이? 아니 근데 그 여태까지 드라마는 스캔들 위주니까 근데 이건 아니, 근데 경제 역사. 그 얘기도 저는 조금 그런 게 아니 네. 뭐 밤새도록 같이 잘 필요가 있나? 아, 그 숙종은 말이죠. 기록에 의하면 4시간 이상을 잠을 안 자고 일했대요. 네. 왜냐하면 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 호란을 겪고 외란과 혈란을 겪고서는 그 이조실록으로 보면 형제들이 막 밤에 자고 있는 여동생을 잡아먹고 골목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납치해서 잡아먹고 이런 판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육을 먹었다. 인육을 먹었죠. 네.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인육을 없으니까. 그거 이제 초군 목피는 벌써 다 동이 났고 그런 판국의 숙종이 뭘 생각했으면 이 백성들한테 먹이는 걸 해결해야겠다. 이거가 이제 그분의 유일한 그 저건데 아주 그 저기 시장에서 그렇게 익숙하게 자라온 실물 네? 경제를 아주 잘하는 최측근이 장희빈. 장희빈이었고 해픈 투비 그 장희빈이 아주 예쁘기도 했고. 그렇죠. 아니 그럼 장희빈이 막 이렇게 인형에다가 막 바늘을 찔러서 뭐 인현왕후를 드라마에 너무 아프게 많이 하는 거 나오고. 이건 다 거짓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다 꾸며낸 얘기죠. 어 정말요? 네, 그건 이제 서인들이 나중에 이제 그 꾸며낸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인들이 참 대단한 서인은 아주 학자로서는 남인과 뭐 견줄 수 없이 너무 뛰어나니까 남인이나 이런 사람들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인에는 송시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 파가 대단히 우수한 아주 그 우수한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조선 왕조가 거기에 휘둘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쓴 수문록이라는 게 있어요. 수문록에서 너무 엉터리게 뭐냐면요. 장희빈이 사약을 먹지 않게 발악을 하다가 세자의 하초를 당겨 고자를 만드니 달려들어서 맞아요. 사약을 부어서 부은이 억지로 뭐 먹였다는 거예요. 억지로 먹어서 입을 벌려서 먹여서 죽였다. 그랬더니 천벌이 내려서 그 자리에서 썩어서 궁궐에 냄새가 진동하는지라 궁궐 밖에다 내다 버렸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대학자들이 쓴 거가? 어쨌든 장희빈이 뭐 경제부총리 역할을 한 거나 다름없다 맞습니다. 이런 주장인데 당대 네. 그 시대에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으면 숙종이 이렇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노력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었죠? 그 이제 장희빈하고 숙종이 딱 일치된 거는 화폐를 통용해야 된다. 왜냐면 장희빈은 그 장사를 해봤으니까. 칠패 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은화가 통용됐어요. 은은 항상 예. 금과 마찬가지로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은은 너무 비싸니까 서민들이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동전을 만들어야 되거든. 이게 상평통보인데 그래서 이걸 통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사대부들이 반대를 합니다. 서인이. 왜 그러냐? 그럼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농촌 지주들보다 이제 상위 계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도권을 빼앗길까봐 화폐 통용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백년 대계를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희빈이 숙종한테 둘이 똑같이 이건 상평통보를 어떻게든 통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 역사에 가장 참 큰 쇼크죠. 송시열을 사사합니다. 아 네? 그렇죠. 숙종이 네.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하던 거를 송시열이 드디어 그걸 단행합니다. 그 단행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서인의 뿌리가 빠지니까 상평통보가 서서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주 딱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상평 통보를 유통함으로써 이제 그 경제가 살아났다. 뭐 그냥 나라 경제가 펑펑 일어나서 전국의 장시, 요새로 치면 시장이죠. 천여 개가 생깁니다. 당대, 숙종 당대. 그 천여 개인데 일개 시장에 보통 1,000명에서 1,500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1,000개에서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농민들도 시장에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상업농을 하게 돼요. 네. 돗자리, 예? 무슨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옷 뭐 이런 것들도 다 상업화돼 가지고 전국에 한 300만 그럼 명의 쉽게 일자리. GNP로 따지면 숙종 이전엔 GNP가 얼마였는데 숙종 시대 이후엔 얼마로 뛰었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네, 비유를 그런 거 이제 전혀 없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만들어 봐서 요새 아프리카가 1년당 개인당 GNP가 한 30달러를 봅니다. 네. 왜냐면 1달러 가지고 보통 열흘을 먹으니까 네. 300일을 먹으면 30달러면 되는 거예요. 숙종 때가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한 30달러. 그 정도였다. 그러니까 숙종이 이팝에 소고기를 묵국을 먹인다고 거의 거기에 근접했습니다.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네. 오죽하면 그 네. 인육을 먹으려고 그럼요. 사람을 네? 죽이고 그랬어요. 초근 모피가 다 나무 뿌리 풀을 먹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게 된 거예요. 자, 그 숙종하면은 이제 장희빈으로도 이제 상징이 되지만은 또 하나는 조선 시대 그 당쟁 중에서도 가장 당쟁이 심했던 시대라고도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시대의 당쟁과 지금의 이 여의도 정치판의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 숙종을 이렇게 조명을 하다가 보니까 그 전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쟁이 없었어요. 네. 요새도 왜 재벌 가도 먹을 게 있기 때문에 형제간에 소송하잖아요. 네. 어? 먹을 거 없으면 소송? 어? 먹을 게 생기니까 당쟁이 생기니까 이제 심화된 그렇죠. 겁니까? 이제 남인과 서인의 싸움이거든요. 네. 이제 남인이 딱 잡으면 서인은 그 사이 손가락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대부도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를 곡감 빼먹든지. 그러니까 절치부심 상대방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먹고 삽니다. 그 자리를.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환국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왕도 대신들의 압력에는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그냥. 네? 상대방의 힘이 딱 세지면은 거기하고 타협하고 이쪽을 쳐내고 견제를 네, 이제 그렇게 한다는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남인을 완전히 채워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서인이 남인을 완전히 아주 콩가루를 만들어놔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인이 독판을 치니까 서인 내에서 또 정의파들이 생겨요. 그렇죠. 분화가 되죠, 이제. 소론이 생겨가지고 노론소론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노론소론으로 갈라지니까 소론이 또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한일 합방 때까지 노론이 이제 노론의 세상이 완전히 독주죠, 독점입니다. 완전히.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경제 발전하면 안 되겠네. 네. 그래서 요새도 뭐 여의도다 뭐 이래서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 먹을 게 많구나. 네. 먹을 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예. 오늘 교수님 말씀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